네, 지금부터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필기 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기 시험은 총 4과목 8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목당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입니다. 다만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하는데요. 40점 미만이면 꽈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제 개수로 얘기하면 합격은 평균 60점, 80문제 중에 48문제를 획득하면 합격할 수가 있고요. 이제 꽈락에 대한 범위는 과목당 최소 8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7개 이하로 맞추면 과목에 꽈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80문제, 120분 안에 푸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본 강의는 3, 4과목부터 2과목, 1과목 순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3, 4과목을 먼저 배치한 이유는 수강생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이제 지원하시는 비전공자분들이 아무래도 요 3과목을 제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과목, 4과목이 이제 세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과목, 1과목 순으로 구성을 하면 쉽게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본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60점 이상만 획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빈출 범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예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과목을 실제로 보면은 3과목이 이제 빅데이터 모델링이거든요. 보면 크게 분석 모형 설계, 분석 기법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뭐 분석 모형 선정부터 여기 뭐 이제 비모수 통계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안에 이 내용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나오는 범위 위주로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과목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결과 해석이 이제 4과목이거든요. 4과목을 보면 분석 모형 평가 및 개선, 분석 결과 해석 및 활용인데 여기 이제 평가 지표부터 분석 모형 리모델링까지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빈출 범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4과목도 문제없이 클리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3, 4과목 시작하겠습니다. 3, 4과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데이터 분석 순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 분석 순서를 원데이터부터 획이나 분류 모델로 했을 때 성능평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 순서를 이해하고 있어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책에는 대부분 잘 안 나올 텐데요. 요 순서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3과목, 4과목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기시험에 가서도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3, 4과목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2, 3, 4과목을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실기시험도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데이터 분석 순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업 이유형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원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링을 하고 성능평가까지 해서 결과값을 내는 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데이터 분석 순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실기에 대한 분석 과목명 그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고요. 데이터 수집 작업부터 전처리, 모형 구축, 평가 작업까지. 네. 그게 이제 원데이터가 들어오면 전처리하고 이쪽 뒤쪽에 성능 평가까지 하는 부분이 실기 시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분석 목표는 뭐냐?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성능이 좋은 모델. 단 일반화 성능이 좋은 모델이다. 제가 이제 앞에 괄호를 이렇게 해놨죠. 일반화라고. 일반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성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맞게끔 나오는 그런 걸 말합니다. 뒤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요 데이터 분석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뒤에 넘어가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기계학습 맛보기라는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회귀 모델을 예제로 문제를 하나 제가 풀어볼게요. 이제 빅분기 커피라는 곳에 매출을 예측을 해볼 건데, 100개 매장에 빅분기 커피 매출을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 학교 수, 밥집 수, 학원 수가 빅분기 커피 매출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x1, x2, x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 보면 독립변수 혹은 설명변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종속변수, y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응변수, 타겟변수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독립변수를 가지고 종속변수를 예측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원 데이터는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뭐 데이터가 중구난방으로 좀 되어 있는데, 전처리를 거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전처리의 아웃풋은 이런 형태입니다. 전처리의 아웃풋은 위쪽에 변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행의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2.5의 매출액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학교 수는 3, 밥집 수는 10, 학원 수는 30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매출액이 2.5가 낮다. 단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다고 보고요.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리라는 걸 합니다. 데이터 분리. 데이터 분리는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를 하는데, 트레인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언신 데이터, 우리가 보지 않은 데이터라고 해서 나중에 성능 평가를 하는 데 쓰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학습을 하는데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을 하는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성능 평가를 할 때, 요게 이제 뒤쪽에 가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트레인 데이터를 또 우리는 학습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로 나눕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00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80대 20으로 나눴다고 하면, 트레인 데이터가 80개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20개로 나뉠 겁니다. 그죠? 총 100개 매장의 요 매출액을 봤을 때요. 80개를 그대로 그냥 요걸 그대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트레인 데이터 60개, 예를 들면 트레인 데이터 60개, 밸리데이션, 검증 데이터 20개로 한다고 보면,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테스트 데이터로 성능 평가를 하면, 이게 실제로 일반화 성능,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성능이 좋은지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를 다시 트레인과 검증용,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학습과 검증으로 나눠서 60개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20개의 데이터로 검증을 합니다. 성능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성능이 잘 안 나오면 중간중간에 이제 미세 조정을 해요. 알고리즘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테스트 데이터를 20개를 학습된 모델에 다시 넣어봐서 평가를 하게 돼요. 이게 왼쪽에 이 표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눈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트레인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트레인으로 60개로 학습을 해요. 그리고 요거 중간에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여기 학습된 모델에 넣어봐서 성능이 잘 나오는지 검증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트레인드 모델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학습된 모델에 아까 우리가 이제 학습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봅니다. 그럼 이제 아웃풋이 궁금할 거예요. 이 트레인드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으면 아웃풋이 뭐냐 하면 예측된 y값이요. y값 예측입니다. 예측. 이 부분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면 예측값, 매출액에 대한 예측값을 요렇게 뽑아 주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학습된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를 넣으면 예측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테스트 데이터가 여기 20개라고 했는데 20개가 요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20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실제 값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요 독립 변수만 있는 요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가 20개가 들어가면 어떤 값을 뱉어 주냐면 요 예측값을 뱉어 주는 거예요. 매출액에 대한 예측값.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성능 평가를 할 건데 성능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실제 y 값이랑 예측된 y 값을 비교를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셋에 가지고 있었던 이 y 값과 예측된 y 값의 차이가 없으면 어떤 거죠?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매출액과 실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셋에 가지고 있던 매출액 요 실제 값과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온 예측 값의 차이가 없다면 그 모델은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회귀 모델에서는 성능 지표를 뭐 R스퀘어 값이나 뭐 MSE, 뭐 MAE 이런 값들이 나올 텐데 이 값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연속형 데이터 뭐 매출액이나 몸무게 이런 값들 말고 두 가지 뭐 합격, 불합격, 뭐 병의 양성, 뭐 음성 요런 걸 두 가지로 나누는 거를 우리가 이제 분류라고 하는데 분류 모델에서는 정확도, 민감도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학습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부터 성능 평가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